호! 오늘은 육상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육상 중에서도 단거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단거리, 짧다. 중거리, 중간이다. 장거리, 길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단거리에는 몇 미터까지가 단거리고 몇 미터까지가 중거리고 몇 미터까지가 장거리일까요? 아는 학생 혹시 대답해볼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자, 단거리의 기준은 100m, 200m, 400m까지를 단거리 달리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장거리는 어디부터 장거리라고 부를까요? 장거리 달리기에는 3000m, 5000m, 1000m까지를 장거리 달리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거리는 그 사이겠죠? 네, 중거리에는 800m, 1500m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거리 종목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주로 필요할까요? 자, 단거리 달리기는 1분 이내에 아주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는 종목으로서 강력한 무산소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무산소 능력이 강력하려면은 근육도 크고 체격도 크고 또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종목 선수들의 몸을 보게 되면은 우사인 볼트를 떠올려 볼까요? 어깨, 팔, 그다음에 하체도 엄청나게 크고 몸도 굉장히 다부지죠. 단거리 종목 선수들은 근육도 엄청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능력을 주로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장거리 종목은 단거리와는 반대로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유산소적 능력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단거리 선수들의 신체적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딱 보기에도 일단 단거리 선수에 비해서는 말랐고요. 그리고 길쭉길쭉하고 근육의 크기가 단거리 선수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작고 좀 마른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거리 선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중거리 선수는 단거리의 요소와 장거리의 요소를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산소적 능력과 유산소적 능력을 골고루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의 몸을 보면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의 사이 정도 되는 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훈련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체력적으로도 훨씬 더 힘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거리 종목 이제 배워볼 건데요. 바로 자세 배워보기 전에 단거리 하면 떠오르는 선수 누가 있나요? 그렇죠, 볼트가 있죠. 단거리 종목의 세계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상의 세계 신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m는 무려 9초 58, 200m는 19초 19, 400m는 43초 03입니다. 우리나라의 100m 최고 기록은 김구경 선수가 세운 10초 07입니다. 아직 세계 기록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지만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만에 깬 대기록입니다. 자, 이 중에 또 놀랄만한 사실은 이렇게 100m, 200m 세계 신기록은 모두 볼트가 세운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배워볼 것은 스타트입니다. 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발을 얼마나 빨리 내딛고 그 다음 동작을 이어갈 수 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스타트 방법에는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일롱게이트 스타트, 번치 스타트, 미디움 스타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스탠드 스타트 자세에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해봐야 돼요.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쭉 기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발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발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발이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왼발이 앞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5초 줄 테니까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자, 이 발이 어떤 발이냐면 반응 속도가 두 발 중에 더 좋은 발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뒤쪽에 놓고 시작하면 스타트 소리와 동시에 앞으로 나갈 때 빠르겠죠. 요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뒤로 발을 한 발 뺄 건데
얼마만큼 뺄 거냐면 자신의 신발 사이즈를 한 족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빨리 나올 발을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한 족장 또는 한 족장 반 정도를 뒤로 빼주고 상체가 허벅지와 이루는 각이 90도 또는 45도 정도까지 낮춰줍니다. 그리고 주먹을 가볍게 말아줍니다. 앞에 나온 발이 오른발이라면 왼손을 앞에, 그리고 오른손을 뒤에. 만약에 앞에 나온 발이 왼발이라면 오른손을 앞에, 왼손을 뒤에. 이렇게 스타트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한 족장에서 한 족장 반 정도 빼고 자세를 맞춥니다. 잘못된 자세는 뒤에 발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빼서 한 발이 나갈 때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상체가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타트하는 발을 앞으로 출발 신호와 동시에 나갈 건데 너무 멀리 내보내도 그 다음 발이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땅에 찍고 그 다음 발을 연결할 수 있게 그 스타트를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배워볼 거는 시선입니다. 시선. 자, 시선은 우리가 달리는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뛰게 되면 여러분들은 레인이 없다면 지그재그로 뛰게 됩니다. 예를 들면 50m 달리기에서 지그재그로 뛰게 되면 55m, 많게는 60m 이상도 뛸 수가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이 뛰는 걸 보면은 이렇게 대각선 또는 지그재그로 뛰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눈으로 항상 자기 시작할 때 직선의 한 점을 보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지점을 보고 뛰면 됩니다. 자세를 낮추더라도 시선을 고개만 살짝 들어서 눈을 약간 치켜 올려서 어떤 지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배워볼 것은 출발 후 약 10m 정도까지의 대시 구간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는 가속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세를 낮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대시 자세, 상체를 너무 빨리 들어올리는 자세. Nope. 자, 다음으로 배워볼 동작은 팔 동작입니다. 팔 동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팔을 사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입니다. 자, 보폭을 봐주세요. 보폭. 다음은 팔을 크게 앞뒤로 흔들었을 때 보폭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방금 보폭의 변화를 확연하게 보셨나요? 우리가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게 되면 보폭이 늘어납니다. 보폭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50m를 달리는데 발이 교차하는 속도가 만약에 똑같다면 보폭이 큰 선수가 더 빨리 도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팔 동작을 열심히 해서 보폭을 늘리고 발 교차하는 속도도 늘려서 빠르게 도착해야 돼요. 단거리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은 어깨, 팔, 상체 근육이 엄청 발달해 있죠. 팔을 운동해야 발이 그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어서 상체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팔 동작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팔 각도를 90도를 만들어줍니다. 각도를 만들어주고 주먹을 가볍게 말아주세요. 어깨에 힘을 주지 말고 힘을 빼세요. 그리고 몸의 측면을 앞뒤로 흔들 때 스쳐 지나갈 수 있게, 너무 딱 붙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갈 수 있게 어느 정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팔이 나간 만큼 반대팔은 뒤로 나가고, 또 앞으로 나갈 때 뒤로 나가고, 그리고 발과 교차되게. 왼팔이 앞으로 나갈 때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고, 오른팔 뒤로 가고, 오른팔 앞으로 갈 때 왼발 앞으로 나가고, 왼팔 뒤로 가고. 비상구 자세를 생각하면 됩니다. 비상구 자세. 자, 그럼 팔 동작 잘된 자세와 팔 동작 잘못된 자세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팔 동작이 잘된 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 Nope. Nope. 잘못된 자세, 팔이 몸 측면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Nope. Nope. 다음으로 배워볼 동작은 하체 동작, 무릎 동작입니다. 무릎을 복근에 붙여준다는 생각으로 또는 가슴에 붙여준다는 생각으로 무릎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야지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무릎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릎을 높이 잘 들고 가는 경우, 무릎을 높이 안 드는 경우, Nope. Nope. 자, 다음은 발 동작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뒤에서 앞으로 내딛는 발은 지면에 떨어질 때 발 전체가 닿아야 될까요? 뒤꿈치가 닿아야 될까요? 앞꿈치가 닿아야 될까요? 자, 뒤꿈치가 닿게 되면 힘이 Nope. 이렇게 작용하고 땅이 반대로 나에게 반작용으로 뒷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는데 뒷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죠? 반대로 발 전체로 떨어지면 90도 위로 작용하겠죠? 이것도 Nope. 내가 앞으로 가는데 긍정적인 Nope. 힘의 작용은 아니죠. 자, 앞으로 나오는 발이 앞꿈치가 닿게 되면 이렇게 힘이 작용합니다. 앞으로 힘이 작용하죠. 우리가 달리는데 도움이 되는 힘입니다. 따라서 단거리 달리기를 할 때는 앞꿈치가 지면에 떨어질 수 있게,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린 발이 떨어질 때 앞꿈치가 닿을 수 있게 뒤꿈치를 들고 뛰어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앞꿈치로 뛰는 거. 한국엔 동작, 뒤꿈치로 뛰는 거. Nope. Nope. 자, 마지막으로 배워볼 동작은 피니쉬입니다. 피니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미리 멈추지 말고 피니쉬 지점보다 10m까지 더 가서 그때부터 멈추겠다. 알겠죠? 피니쉬 지점 지나서 브레이크를 시작하겠다. 요것만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미리 피니쉬 지점이 여긴데 피니쉬 지점 다 왔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멈추는 학생들이 Nope. 있어요. 자, 우사인 볼트도 9초 58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금메달을 딴 거를 확신을 하고 이렇게 세레모니를 동작을 했어요. 만약에 그 Nope. 동작이 없었으면은 볼트가 아마 9초 5보다 더 안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Nope. 자, 지금까지 스타트 동작 때 어느 발을 뒤로 해야 되는지,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팔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릎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니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6가지로 나눠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자, 단거리를 이렇게 오늘 배웠던 자세 교정은 완료했는데 기록이 잘 늘지 않는다면 이런 방법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모래주머니 조끼예요. 모래주머니 조끼. 한 5kg 정도 나가는 조끼인데 이게 없다면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해도 좋습니다. 몸에 중량을 더해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이 더 트레이닝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스타트에 대한 반응 속도를 올릴 수 있는 훈련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뛰는 방향 반대쪽으로 등 돌리고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스타트 신호에 뒤돌아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학교에서 팝스 단거리 혹시 시청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오늘 배운 걸 잘 체득해서 여러분들도 우사인 볼트 같은 스프린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체육은 호우!